나는솔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구기 영수의 투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싱가포르의 바클레이에서 일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 출연하고 나서 예. 저한테 이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 말씀드렸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이제 특강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 했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그런 요청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제 연락처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고리즘 관련 특강 요청이나 아니면은 뭐 취업 관련 뭐 특강 요청이나 이런 거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사실 알고리즘 관련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쉽게 전달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학이나 이과나 아니면은 퀀트 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IT 쪽에 관심 있었던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외 취업 목적 하시는 분들이나 국내 증권사들을 여러 군데를 거쳐서 거기 가게 된 거거든요. 네. 바클레이즈를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투자회사, 글로벌 은행에 뭐 런던 본사에 지원해서 간 게 아니라 저도 정말 원래는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였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나는 글로벌 IB 벌지 브라켓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지 뭐요? 벌지 브라켓이라 그래서 예. 탑10 IB들 예. 미국에는 골드만, 모건 스탠리, BOAML,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그리고 유럽에는 뭐 바클레이즈, HSBC, 크레딧 스위스, UBS 뭐 이런 회사들 벌지 브라켓 회사라고 하거든요. Systematically important 회사라 그래서 망하면 안 되는 회사들, 네. 정부가 눈 크게 뜨고 막 감시하는 네.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 가고 싶었는데 사실 메릴린치 앞에 가면 이렇게 황금 동상이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에. 그거 보고 그냥 뻑 같다 나 약간 와 너무 멋있다 약간 네. 대학생 때 이래가지고 그때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다 이런 예. 꿈을 이렇게 그냥 어떤 동경. 네 그냥 동경이었는데 취업 시즌에 이거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리그구나라는 네. 걸 느꼈다가 만 8년 정도 국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굉장히 큰 디투어죠. 이렇게 돌아간다고 예. 하잖아요. 결국은 가긴 갔고 거기서 7년 일하고 한국에 오게 된 거죠. 돌아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싱가포르까지 국내에서 만 7년이라고 이제 싱가포르 바클레이즈로 가게 된 그 우회하는 경로는 어떤 거였나요? 이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글로벌 투자 회사나 글로벌 투자 은행이라 그러거든요. 인베스트먼트 예. 뱅크라 그러는데 줄여서 IB라고 하는데 한국 시장에 투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국내 선물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내 증권사, 국내 선물사에 있을 때 바클레이즈 담당 직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A부터 Z까지 내가 이 회사는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바클레이즈 뉴욕, 바클레이즈 런던에서 뭐가 생겨도 내가 다 담당하겠다. 그리고 시간 같은 거 구애받지 않고 밤 9시, 밤 10시, 밤 11시에 전화 와도 뭐 다 대응하겠다. 네, 그냥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200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야간 선물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이제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야간 선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런던이나 뉴욕에서 전화가 오는데 이것도 밤에 그럼 그들은 밤에 출근하잖아요. 네. 그럼 밤에 출근하는 거 다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얘기해주고 제가 그냥 회사 휴대폰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그래서 밤 12시에도 전화 받아서 얘기해준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그때 있던 회사에서 얘한테 전화하면은 한국 시장에 대한 모든 거는 얘가 다 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 오피스라 그래서 트레이딩, 세일즈 앤 트레이딩 그리고 뭐 미들 오피스, 오퍼레이션 여기를 제가 다 그냥 담당하게 된 거죠. 몇 시가 됐든지 간에 무슨 업무가 됐든지 간에 이 회사에 관한 모든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되게 재밌게 보람되게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어도 내가 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들한테 영어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쁘니까 일을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클레이에서 갑자기 제안이 왔나요? 2015년에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하는데 추천해달라고 네가 한국 시장에 오래 했고 내가 너를 오래 아니까 그 일렉트로닉 데스크 전체 담당하고 있던 상무님이 이제 싱가포르 분이셨는데 사람을 뽑고 싶다고 이제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추천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How about me? 그냥 그랬거든요.
나 지원해도 어떨까? 나 네. 지원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브 콜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지원 뭐 레주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줘라. 그때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IB 입사를 하려면 이 프로세스 굉장히 복잡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딱딱딱딱 모든 걸 우리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인터뷰도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일주일에 막 2번 이게 막 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뭐 세일즈 그리고 뭐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뭐 이쪽으로 그냥 다 너무 스무스하게 인터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에 인터뷰가 다 끝나고 정식 오퍼가 오기 전에 그 상무님이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전화가 왔죠. 그래서 됐구나.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던 IB. 예, 맞습니다. 바클레이에서 일하게 됐는데 네.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IB에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프랍으로 해서 막 선물 옵션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볼코 룰 때문에 은행이 직접 할 수는 없어요. 프랍. 네네네.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프로퍼처리 트레이딩 그 짧게 이제 프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고객의 아니면 저희 인하우스라 그러거든요. 주식이나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게 거의 대부분 일렉트로닉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화돼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레이턴시라 그래서 주문이 나가고 그걸 응답받는 속도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또 플랫폼이 아주 여러 개로 되어 있고 알고리즘도 여러 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은행에 벌지브라켓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데스크가 아시아, 뉴욕, 런던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아시아 데스크로 들어갔고 제가 2017년에 이제 아시아 데스크 헤드가 된 거죠. 그 안에서 엄청 성과를 많이 보이셨나 보네요. 네, 저는 성과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다 백인이나 아니면은 그 싱가포리언이고 싱가포리언은 만다린 차이니즈 되고 중국어 되고 영어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고 백인들은 원래 바클레이즈 은행이 영국 회사잖아요. 미국이나 영국계 회사에 당연히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 네이티브인 사람들이 뭐 아시아 말도 조금 할 수 있거나 그런 정말 이 사람들이 IB 오는 거구나. 그런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저는 나는 낮은 자세로 항상 임하자. 겸손하게. 네, 낮은 자세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양식 개인주의가 약간 있거든요. 자기 일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고 되게 패밀리 컴스 퍼스트라 그래서 가족이 먼저다. 일찍 퇴근하고 일 끝나고 바로 가고 회식도 없고. 네, 회식 같은 거는 1년에 한 2번? 있나?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업무 배운다고 한 9시 10시까지 그냥 집에 안 갔어요. 아침 7시 반에 출근하거나 이제 빠르면 6시 반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더 빠르면 이제 5시나 5시 반 출근도 있고. 5시요? 예, 그러니까 약수터 가시는 그런 시간인데.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8개 시장을 동시에 그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빠른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는 싱가포르보다 2시간이나 3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서머타임 들어가면 3시간이 빠르거든요. 그러면 3시간 우리는 5시 반에 나와도 호주는 8시 반인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제 장 시작할 준비가 막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이제 뭐 장이 뭐 한 번에 9시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뭐 품목별로 이렇게 열리는 시간도 또 막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서 막 5시에 출근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출근해서 10시까지. 네, 막 늦게까지 보고 그거를 그냥 계속 한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바클레이즈에서 일렉트로닉 부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큰 프로젝트였는데 저희 위에 이제 높은 분들 2분이 이제 그걸 담당하셨는데 좀 그냥 배우고 싶었고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걸 막 밤 9시 10시까지 하니까 같이 안 갔어요. 집에 안 가고 그냥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밑에 사람한테 일을 잘 안 줘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보고해야 될 일이고 하면 자기들이 하는데 좀 던져주고 이거 하면서 좀 배워봐라. 이거 하면서 좀 배워봐라. 그러면서 업무를 많이 익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라기보다는 이 헤드가 하는 일을 얘도 어느 정도 하네. 약간 이런 게 저 글로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뉴욕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도 되게 일찍 출근하고 되게 늦게 갔거든요. 어느 날 그 부사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비즈니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때 혹시 그 사람이 저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 부사장님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바클레이즈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을 하려고 비행기부터 준비해간 대답이 있었어요. 그 뉴욕에서 만날 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나를 왜 불러? 네. 네. 밑에 뭐 전무도 있고 상무도 네. 있고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근데 혹시 나를 부를 수도 혹시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네. 네. 근데 부르더라고요. 진짜로 딱 네. 불렀어요. 그래서 부사장님 방에서 제가 준비했던 거를 다 풀어놨죠. 예.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너 해대 그러시더라고요. 아시아 헤드. 네. 그 아시아 헤드라는 그렇죠. 자리는 한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네. 아시아 데스크 헤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클레이즈 전체 헤드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그 자기소개할 때 일렉트로닉 데스크라고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렉트로닉을 다루는 지역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고 8개 시장을, 유럽 시장은 런던에서 하는 거고 북미 시장은 뉴욕에서 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헤드가 있어요. 그 중에 아시아 데스크에 예. 헤드를 했던 사람이 저고 이제 뭐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고 뭐 IT, 네. 뭐 컴플라이언스나 개발이나 이런 거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끌고 나가는 네. 입장이었던 거죠. 그 바클레이로 이직을 하면서 네. 그 연봉이 많이 상승을 했나요?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받던 것 대비해서 30% 정도를 높여서 오퍼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엄청난 곳인데 네. 연봉이 막 2배, 3배 이 정도는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데스크에 데스크 1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고 한국에서 일단 받던 것 대비해서 막 몇 배를 주고 오퍼하고 네.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은 연봉은 이제 팍팍팍팍 올라가긴 하는데 오퍼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 대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오퍼를 할 이유가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냥 처음에 오퍼한 금액은 제가 받던 금액 대비 한 30% 정도 높은. 더 달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저는 이제 저를 뽑으신 분이 네. 제가 아는 네. 상무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형 믿고 와 이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협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2천은 올라가는데 너 왜 안 했냐? 나중에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이제 회사 입사하고 몇 년 후에 그 한국 분들하고 이제 한국 분이 한두 분 계셨거든요 회사에. 협상했으면 그때 올라가는데 너무 처음에 던진 거를 바로 네가 받은 거 아니냐. 나중에 와서야. 처음부터 좀 알려주지. 근데 그분들이 그 회사에 있는지 저는 몰랐고 거기 가서 알게 된 거죠. 가기 전에도 영어를 원래 잘하셨나요? 아니면 거기 가서 좀 영어를 어떻게? 저는 한국에서 카투사를 나왔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굿모닝 팝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들었어요.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맞아요. 굿모닝 팝스. 새벽 6시에 하는 거. 예전에는 오성직 씨가 하셨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바뀌셨는데 약간 듣다가 최근에는 이제 게을러져서 못 듣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카투사 갔다 와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 6개월 갔다 오고 거기에 답니다. 그러니까 카투사를 갈 정도면 영어는 어느 정도 좀 돼 있었다는 거네요. 네. 영어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었죠. 그래서 가서도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영어 때문에? 영어는 정말 문제는 없었지만 한국말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달변가도 있고 문장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excellent communication 스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도 정말 잘 쓰여진 문장이다. 정말 저 사람 말을 잘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높은 사람들은 정말 영어 구사하는 거 봐도 단어나 단어 선택이나 이런 문장 구조나 짜임이나 이런 게 정말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같은 네이티브여도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까지 저는 못 갔죠. 그 가서도 이제 또 그럼 영어 공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가서도 계속 굿모닝 팝스 듣고. 아니요, 그건 안 듣고 그 잉글리시 스피치라는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그리고 좋은 이메일은 저장해놓고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나도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헤드까지 이제 올라가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연봉이 팍팍 올라간다는데 정말 팍팍 올라갔나요? 승진을 할 때는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란 건 어느 정도? 몇 배 이렇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더 크게 올라가.